동그란데 가운데다가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그래서 반을 But 접어서 all will be 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on each and every day. 이 이야기는 사실 작년 여름에 영상으로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새 잊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제 한 댓글을 읽으면서 작년 여름 무렵에 자주 달리던 한 악플러가 생각이 났어요. 맨날 쓰는 내용이 비슷하고 아이디도 뭐 빨간 돼지라고 되어 있고 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저의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을 단 것으로 보여요. 제 영상 어디에도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피해자가 아니죠 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온 진성 악플러가 오랜만에 들렀음을 인증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이나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뭘 두 번 했는지 이야기를 언급한 사실이 거의 없었어요. 영상을 보지 않고 가뿐 내 생각이 나서 와서 날 한번 긁고 싶어가지고 살짝 댓글을 남기고 간 것 같습니다. 옛날과 반복되는 댓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긁히지도 않을 뿐더러 작년 여름에 한참 제 신상을 퍼뜨리고 그랬던 채널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계기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악플러의 영상은 보통날의 안녕 삭제된 비판 댓글들 플러스 유언비어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여름에 8월 11일 날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악플러는 보통날의 안녕 채널에서 삭제된 비판 댓글들이라는 모음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동안 악플을 이렇게까지 캡처해서 저장을 못 해놨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모음집까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하나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플을 모음집으로 영상으로 만든 자는 저에게 악플을 수시로 달고 있는 악플러이자 제가 고소를 한 피고소인인데요. 영상을 만든 자는 악플을 쓴 사람이 타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악플을 쓴 사람과 영상을 만든 사람은 동일인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댓글을 누구나 달 수 있도록 오픈을 해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능인데 이 악플러는 댓글창을 모두 닫아두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해봤습니다. 저는 저의 보통날의 안녕 아이디가 아닌 계정을 전환해서 다른 아이디로 보통날의 안녕 채널에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계정으로 단 댓글이 확인되죠? 다시 제가 계정을 전환해서 보통날의 안녕으로 저희 채널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제가 앞에 단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댓글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정, 삭제,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 아래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댓글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저와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이 댓글이 보여지지 않아요. 대신에 댓글을 단 당사자에게는 이 글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신고나 삭제 기능보다는 채널에서 그동안 사용자 숨기기 기능을 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야지 악플러는 자신의 댓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저와 다른 사용자분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영상을 볼 수 있으니 더 없이 저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한번 숨기기를 설정한 아이디는 저희 다른 영상에 댓글을 달게 돼도 다른 사람들은 댓글을 보지 못하고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악플을 신고하지 않고요. 또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악플을 다는 사람만 계속 달기 때문에 저는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악플을 단 사람만 악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제가 사용자를 차단하기 전에 모든 분들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플러는 캡처된 악플을 영상에 띄워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제가 삭제한 댓글을 복구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수많은 계정을 만들어서 악플을 쓰고 난 뒤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면 악플이 안 보였다가 자신이 쓴 악플은 보였다가 하니까 자신이 뭔가 악플을 복구한 기술력이 있다고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악플러는 자신의 유튜브에는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댓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가 제가 지운 악플을 복구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비난하는 악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악플러가 자신이 복구했다는 악플을 읽어보면 내용도 참 일관되어 있습니다. 의사 사모님 타령하는 거 여전하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들어봤지만 무슨 조건, 경제적 어쩌고 숫자 노름만 잔뜩.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조건과 금전적인 이유, 그런 걸로 결혼을 한 것 같네요. 이 내용도 늘 똑같아요. 그 사람의 배경과 백그라운드, 직업 등등의 배경과 백그라운드는 동일한 말 아닌가요? 직업 등등의 이유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이유, 결혼하기 전에 행복했겠죠. 아자, 이제 나도 사모님? 그러니까 댓글도 되게 이상해요. 아니면 의사 부인? 어디서 수입차에 좋은 대접 받고 병원 가도 떠받들여 주고 그런 것만 잔뜩 생각한 게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사모님에서 식당 아줌마로 전락했다. 이런 악플과 되게 일관된 내용이죠. 이 악플은 제가 고정까지 시켜놨거든요. 이 제이킴이라는 아이디로 계속해서 악플을 작년 여름에 남긴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의사분 입장에서는 아기도 안 생기고 살도 찌시고 병도 있으시고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성격도 과연 안녕님이 여성스럽거나 다정하거나 애교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안녕님도 의사분 덕 보겠다고 무리해서 결혼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 꼭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의사 덕. 근데 제가 덕을 번 게 하나도 없는 게 재산 분할에서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이런 댓글은 이혼 소송 중에 걔가 늘 주장하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여성스럽지 않고 자기에게 다정하지 않고 애교가 없으면 외도를 해도 괜찮다는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 늘 하는 핑계가 주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얘네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의사 덕을 본다는 둥, 의사 사모님 타령하는 것이 이 악플이 정말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악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에 대한 성적인 묘사를 하는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네거티브에 반응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신 분도 있었어요. 만약에 불특정한 누군가가 남긴 네거티브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왔고 또 그렇게 계속 행동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을 넘어서 저에 대한 신상폭로부터 시작해서 악플 테러까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제가 모른 척을 할 정도로 저는 보살이 아니라서 못 본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경찰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통지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런 게시물을 올린 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졌어요. 예상을 했던 대로 걔가 사주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이혼 소송 중에 서면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얘는 주둥이만 열면 어떻게 이렇게 다 구라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걔가 사주를 했고요. 한 여자가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에서 사건 진행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2명의 실명을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걔가 사주를 했고 실행을 한 자는 한 여자였습니다. 악플러는 상간녀의 이름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악플년한테 조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게시물을 올린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냥 제가 싫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싫은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악플 테러를 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 글을 쓰고 카페에 들어가서 글 쓰는 행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단순히 악플을 쓴 사람이 자발적으로 쓴 것이 아니란 것을 밝혔고요. 그것을 사주한 사람이 걔라는 것도 다 밝혀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단순히 싫었기 때문에 악성 게시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주를 한 걔와 그년이 새로운 연인 관계인지 부부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시킨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또 여자를 꼬셔가지고 뭘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경찰서에서도 공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걔 유튜브에서는 저에 대한 게시물은 모두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소도 한 건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게시물은 내려갔지만 저는 모두 녹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고소를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고소를 빨리빨리 진행하지 못한 것은 가을 이후에 이혼소송을 대행하는 것이 사실 벅차기도 했고 무기력증이 심하다 보니까 일 처리가 그렇게 빨리 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혼자서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는 좀 빨리 잘 처리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제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기력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에 남긴 이야기를 보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괜찮다라고 토닥여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좀 바꿔갈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권해주신 것들을 좀 하나씩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